다음으로 현대 의료계에서 3대 악으로 불리는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약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내는 동안에 수치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낮추어도 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위험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체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비법 21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실천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라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걷다가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됩니다.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 줍니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합니다. 또한 걷기 위해 외출하여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이 분비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물이나 마시는 음식도 효과적입니다. 초조와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초조해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활동이 나빠집니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입니다.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충분히 내쉬세요.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심신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호흡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심장에 부담이 간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심박수와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체내 활성산소도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노화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몸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 뼈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도리어 근력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고 물을 마시세요. 폭염으로부터 목숨을 지켜야 합니다. 일사병이나 탈수 증상은 고령자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겨울철에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그 수가 더 많습니다. 해마다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80%가 65세 이상입니다. 일사병이 생기는 이유는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거나 체온 조절이 순조롭지 않아서입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나 혈압 강화제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수분 보충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 기저귀를 부끄러워 마세요. 기저귀는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사장과 음악가, 영화 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납니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능력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세요. 6번째,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납니다. 고령이 되면 위장 활동이 약해져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쉽게입니다.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기능도 향상됩니다. 또한 충분히 씹어서 턱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면 뇌에도 자극이 갑니다. 나아가 충치나 치주염, 폐렴에도 효과적입니다.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하고 적당량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억할 마음이 없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억해야지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떠올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습니다. 8번째, 드시고 계신 약을 점검하세요. 참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은 독입니다. 단순한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놓치는 진실입니다. 확실히 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약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 수치가 나쁘다라면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약 복용을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의사가 말하는 정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참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9번째, 혈압과 혈당치는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증이나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치를 정상치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세요. 나이가 들면 가까운 사람들의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우울해지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입니다. 외롭다라고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기는 하겠지만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11번째,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아서 한 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80세가 되면 몸이 내는 목소리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오늘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면 게으름을 부려도 됩니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쉬어도 됩니다. 참지 말고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하세요. 12번째, 운전면허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지닌 연령층별 사고 건수에 따르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은 16세에서 19세로 1489건이고 다음은 20에서 24세로 876건입니다. 한편 80에서 84세가 604건, 85세 이상이 645건, 70대가 500건 전후입니다. 고령자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만 인지장애 검사를 의무화하고 면허를 반납하라며 사회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획득한 권리를 간단히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13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길 권합니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할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세요. 14번째, 성적 욕구는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령자 중에는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욕이 있는 동안은 애써 자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5번째, 밖으로 나가세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적당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우울한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16번째,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통통한 편이 적당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조금 살찐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보다는 통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17번째, 조금씩 자주 드세요. 80대가 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지만 근력이나 장기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먹고 조금씩 걷고 조금씩 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배불리 먹지 말고 조금씩 먹으세요. 한 번에 내리 30분을 걷지 말고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하므로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8번째, 인간관계를 점검하세요.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80대가 되면 자연히 싫은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깊어서 남성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심신의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교류는 오히려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리한 교제는 그만두고 스트레스가 없는 관계는 지속하세요. 19번째, 텔레비전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의 80대는 온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사고력은 저하되고 뇌와 신체의 기능은 퇴화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밖으로 나가보면 어떨까요? 바깥 세상은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해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20번째, 투병보다는 병과 함께하세요. 재택돌봄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재택돌봄이란 암처럼 사망 시기를 예견할 수 있는 환자가 남은 시간을 집에 머무는 채로 좋아하는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즉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환자가 거의 마지막까지 신변정리나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부담이 비교적 덜합니다. 물론 몸 상태가 급변할 때를 생각하면 병원에 머무는 편이 더 안심이겠지만 남은 시간을 자기답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1번째, 고령자의 마법 주문을 외우세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신체의 부자유, 컨디션 난조와 지인의 부고 등 갖가지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혹은 이제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려 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겨우 이 한마디가 뇌의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사고력이나 의욕을 높여줍니다.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자기 말을 믿으려는 성질이 있기에 어떻게든 해보자라며 힘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꼭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결정이 있습니다. 80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80세가 넘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